그날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한동훈의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 카메라가 포착한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15년째 정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본 현장의 증언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단순한 정치적 해석이 아닌 인간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2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모든 의원들의 얼굴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저는 기자석에서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들과 마지막 당론을 조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15년간 정치 현장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정치인들도 결국 사람입니다. 역사적 결단 앞에서는 누구나 고민에 빠지게 되죠. 표결이 시작되었고 하나씩 투표함에 표를 넣는 의원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가 찬성표를 던지는 순간 한동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안도와 아쉬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224대 85, 찬성 3표, 무효 1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 본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포착한 한동훈의 모습에서 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승리나 패배가 아닌 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기자가 기억하는 과거의 탄핵들은 어땠을까요? 이 순간을 보면서 저는 과거에 취재했던 탄핵들이 떠올랐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대한민국은 3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신입 기자였습니다. 당시 국회 앞 광장은 찬성과 반대 집회로 나뉘어 있었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복귀할 수 있었어요. 그때의 정치적 긴장감과 국민들의 분열상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또 달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된 촛불 집회가 전국을 뒤덮었어요.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탄핵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죠. 234대 50으로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용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또 다른 양상을 보였어요. 3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단이었습니다. 시간 만에 해제되긴 했지만 국민들에게 준 충격은 컸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한동훈의 역할이 주목받았습니다. 각각의 탄핵마다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이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정치인들의 고뇌였습니다. 당론과 신념 사이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가적 책임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들 말이죠. 한동훈과의 짧은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표결이 끝난 후 저는 한동훈 대표를 잠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식 인터뷰는 아니었지만 몇 마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한동훈 대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국민 앞에 선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당략이 아닌 진심 어린 고민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아무리 당 대표라고 해도 아니, 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욱 분명한 선을 그어야 했어요. 한동훈 대표의 이런 말에서 저는 그의 정치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례명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알려진 그답게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모습이었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서 정치인으로서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교훈과 정치적 성찰에서 본 한동훈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려면 그의 정치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검사 출신으로 법치주의를 중시해온 그에게 비상계엄은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한 철학자였습니다. 세례명으로 이를 선택한 한동훈에게도 이런 철학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요. 정치적 이해관계와 도덕적 신념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한 것이죠. 과거 탄핵들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열린우리당이 강력히 반발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있었지만 끝까지 당론으로 반대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집권당 대표가 사실상 탄핵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이는 비상계엄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의 이런 결정은 정치적으로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었어요. 당내 반발은 물론 보수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이런 리스크를 감수했습니다. 당내 갈등과 리더십의 시험대에 오른 한동훈 드디어 탄핵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어요. 일부 의원들은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상당수가 당 대표의 뜻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이 보여준 리더십은 인상적이었어요. 강압적으로 당론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분명히 표명했죠. 각자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은 명확히 했습니다. 정치부 기자로서 수많은 정치인들을 봤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애매한 입장을 취하거나 상황을 관망하는 경우가 많죠. 한동훈의 이런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리더십을 봤습니다. 인기나 정치적 이익보다는 원칙과 신념을 우선시하는 모습 말이에요. 국민들의 반응과 정치적 파장입니다. 탄핵 가결 이후 국민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진보 성향 국민들은 한동훈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보수 성향 국민들 중에는 배신감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동훈의 결정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원칙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늘어나고 있죠.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증가하고 있어요.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의 리더십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의 입지가 더 확고해진 측면도 있어요. 역사를 돌아보면 중요한 순간에 원칙을 지킨 정치인들이 결국 더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당시에는 비판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죠. 한동훈의 이번 결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비상계엄이라는 초헌법적 조치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은 민주주의 수호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해 왔어요. 탄핵제도도 그중 하나죠.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탄핵 과정에서 한동훈이 보여준 모습은 건전한 보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적인 옹호가 아닌 원칙에 입각한 비판적 지지의 모습 말이죠. 15년간 정치부 기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정치적 순간들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한 정치인의 결단이 이렇게 인상 깊었던 적은 드물어요. 한동훈의 이번 선택이 그의 정치적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점이에요. 당권 경쟁 속 한동훈은 또 다른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당 내부가 사실상 친윤과 반윤 진영으로 나뉘면서 난리법석이에요. 한동훈이 반윤 성향으로 분류되면서 친윤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지켜보니 이런 상황이 한동훈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전략적 제안을 해보자면, 첫째, 당론 통합보다는 국민 통합에 집중해야 합니다. 친윤 반윤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더 큰 담론을 제시해야 해요. 당 내부의 갈등보다는 민생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소통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반대 진영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그들의 우려를 진정성 있게 들어야 해요. 무조건적인 대립보다는 건설적 비판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셋째,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2027년, 2030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내야 해요. 특히 청년층과 중도층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어젠다가 필요합니다.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동훈의 행보를 보면서 한국 정치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존의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런 변화를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당 내부의 반발을 감수하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용기와 소신을 생각하면 이번 위기도 잘 헤쳐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들은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민주주의는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말이죠. 특히 지금처럼 정치권이 내부 갈등에 매몰될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정치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생생한 증언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의미 있었어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